밤에 한두 번, 아니 세 번씩이나 깨서 화장실에 가시나요? 겨우 잠이 들었다가도 마치 몸이 긴급 신호를 보내듯 눈을 번쩍 뜨게 되는 그 순간, 이젠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라고 스스로 위로하신 적 있나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밤에 두 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것은 몸이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즉, 신장과 방광이 낮과 밤의 리듬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 요실금협회 ICS의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중 60% 이상이 야간뇨를 경험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긴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습관의 기계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수분 섭취, 혹은 단 한 가지 음식이 밤마다 방광을 자극하고 잠을 깨우는 보이지 않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단지 저녁 식탁 위의 선택, 몇 가지만 바꿔도 밤새 깊이 자는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매일 반복하던 평범한 식습관 속에 어떻게 잠을 방해하는 적이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일이 그 적을 잠재울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밤을 되찾는 과학적 방법을 시작합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밤에 소변을 보는 증상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수면 중 한 번 이상 깨어 소변을 보는 현상을 뜻하며, 이는 신장, 방광, 호르몬 조절 시스템의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낮 동안 우리는 움직이고 서 있고 활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순환과 체내 수분 분포가 균형을 이루죠. 하지만 누워서 잠들면 몸의 압력 구조가 달라지고 혈액이 하체에서 상체로 이동하며 신장의 작용이 바뀝니다. 그때 방광이 지나치게 민감하면 저장 대신 배출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당신의 방광은 쉬고 싶은데 몸의 시스템이 계속 일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밤마다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 야간뇨 환자의 절반 이상이 신장 기능 이상이나 호르몬 조절 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항인뇨 호르몬, 이 분비가 줄어들어 소변 농축 능력이 떨어지면 체내 수분이 방광으로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현상이 단순히 몸의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습관, 수분 섭취 시점, 스트레스, 그리고 저녁에 먹는 음식 종류가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잠에서 깨는 이유는 물을 많이 마셔서도, 날씨가 추워서도 아닙니다. 몸이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생활 루틴이 문제입니다. 즉, 방광은 나는 아직 쉴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실제 환자 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 그 신호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태호 씨, 98세. 그는 밤에 3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다고 말하며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약을 바꿔도 물을 줄여도 여전히 새벽마다 3번은 일어나요.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처방전을 내기 전에 4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녁은 몇 시에 드십니까? 무엇을 드시나요? 밤에 먹거나 마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바꿔보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평범했습니다. 빵에 잼을 바르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십니다. 배고프면 젤리도 조금 먹어요. 겉보기에는 건강하고 가벼운 식단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밤마다 방광을 깨우는 3가지 자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잼의 높은 당지수, 카페인이 든 차, 그리고 젤리의 인공 첨가물. 이 3가지가 그의 방광을 밤마다 자극하고 있던 것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신장은 이를 낮추기 위해 수분을 배출하려 합니다. 차 속의 미세한 카페인은 항긴뇨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젤리의 인공 성분은 신경계를 흥분시켜 몸이 휴식 대신 각성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박 씨의 방광은 밤에도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그는 잠을 잃었고 피로가 쌓였으며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서 단 세 가지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밤의 단맛, 카페인, 인공 첨가물을 끊는 것.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죠? 밤에 한 번밖에 안 깼어요. 그의 몸은 여전히 98세였지만 방광은 마침내 쉬는 법을 다시 배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습관적인 차 한 잔이 밤마다 당신을 깨우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카모마일, 레몬차, 루이보스카 같은 허브차는 일부만 카페인이 없으며 많은 제품이 미량의 카페인 또는 신경 자극 성분을 포함합니다. 이 카페인은 밤 동안 분비되어야 할 항인요 호르몬 ADH 작용을 방해해 신장이 수분을 더 많이 배출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방광이 과도하게 차고 수면 중 비우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3시간 이내 카페인 섭취 시 야간뇨 발생률이 2.7배 증가합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60세 이상 여성은 그 영향이 더 큽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액체 시간입니다. 밤 9시 이후에 마신 음료는 당신이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할 무렵, 즉 새벽 1, 3시에 방광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는 수면 주기의 가장 안정된 구간을 깨뜨리며 몸 전체의 회복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차는 물보다 건강하다는 믿음이 오히려 방광을 밤새 일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3시간 전 어떠한 차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입이 마를 때는 한 모금의 미지근한 물로 충분합니다. 몸이 원래의 생체 리듬을 되찾기 시작하면 당신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새벽에도 방광이 조용하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디저트는 피하지만 과일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밤에 먹는 과일은 때로는 설탕보다 더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은 먹은 지 30분 내에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신장은 이 과잉 포도당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수분이 방광으로 몰리며 결국 당신은 잠든 지 몇 시간 만에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과당 섭취가 많은 식습관은 수면 중 배뇨 횟수를 평균 38% 증가시킨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신장이 혈당 조절과 수분 배출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연의 단맛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야간에는 소화가 느려지고 신진대사가 낮아지기 때문에 낮에 먹을 땐 문제없는 당분도 밤에는 독이 됩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언제 먹느냐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한겸 효과가 있는 과일, 예를 들어 배, 수박, 크랜베리 같은 종류는 오히려 방광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 달콤한 한 입이 아니라 저녁 식사 직후 2시간 이내 소량의 저당 과일이 적절한 선택입니다. 시간과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밤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단맛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그 달콤함이 당신의 숙면을 훔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점검해 볼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은 가볍고 소화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그 믿음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국이나 스프의 따뜻한 수분은 위를 편안하게 하지만 동시에 신장과 방광에는 부담을 주는 수분 폭탄이 됩니다. 서울 삼성병원 수면의학센터에 따르면 취침 3시간 이내 다량의 액체를 섭취한 경우 야간뇨 발생률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나트륨이 포함된 국물은 혈중 삼투압을 높여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만듭니다. 또한 국물 속 전분은 예상보다 소화에 오래 걸립니다. 위에 음식물이 남아 있으면 복부 압력이 증가하고 그 압력이 바로 아래의 방광을 눌러 자극 신호를 일으킵니다. 결국 몸은 수면 상태에서도 배출해야 한다는 잘못된 명령을 받게 됩니다. 특히 늦은 저녁 식사는 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밤 9시 이후의 음식 섭취는 소화계가 완전히 휴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체는 수면과 소화를 동시에 수행하려 합니다. 이 이중 작업이 야간 자율신경을 자극하고 결국 방광의 긴장을 높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국 한 그릇만 먹었을 뿐인데 라는 생각 뒤에는 자극받은 신장, 깨어난 방광, 깨진 수면이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언제,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취침 3시간 전 이후에는 국물보다는 따뜻한 죽이나 익힌 채소 한 접시가 더 좋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것과 방광이 쉬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이라며 우유, 요구르트, 부드러운 파스타, 다크 초콜릿 등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이야말로 방광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숨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에 소화 과정이 느려진 상태에서 이런 음식들이 장내 발효를 유도해 가스와 복부 팽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복부가 부풀면 그 아래 위치한 방광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 압박이 미세한 신경 자극으로 전달되면 뇌는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야식 후 복부 팽만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야간요 증상이 1.8배에 높다고 합니다. 특히 유제품에 포함된 유당이나 초콜릿 속 터브로민 같은 성분은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방광의 긴장을 높입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자율신경계의 각성을 유발합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 방광 근육이 자극되어 배출 반사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방광은 음식의 온도보다 그 음식이 만드는 복부 압력과 신경 자극에 더 민감합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는 우유 대신 미지근한 물 한 모금, 파스타 대신 익힌 단호박이나 삶은 채소가 좋습니다. 몸은 소화보다 휴식을 원합니다. 당신이 그 신호를 존중할 때 밤은 비로소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식사라도 그 속에 숨어 있는 지방이 밤의 숙면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갈비찜, 소시지, 냉동만두, 심지어 재가열한 볶음밥처럼 기름기가 많거나 오래된 지방 음식은 신장과 간에 이중 부담을 주어 몸을 깨어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지방은 소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밤에 섭취하면 간은 계속 지방을 분해해야 하고 이때 활성산소와 염증 물질이 발생해 몸은 무의식적으로 경계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우세해져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하고 방광 또한 수축 반사를 일으킵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 대사 연구팀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고지방 식사를 한 사람은 수면 중 각성 반응이 1.6배 높고 야간요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여전히 소화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냉장고에 사흘 이상 보관된 육류나 튀긴 음식은 지방이 산화되어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 신호가 신경계를 자극하면 방광 근육이 예민해져 자주 배출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늦은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 대신 삶은 달걀, 구운 단호박, 렌틸콩 샐러드처럼 가벼우면서도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선택하세요. 또한 하루에 한 끼 이상은 기름 없이 조리된 식사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광은 단지 소변을 저장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날의 식사와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리듬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몸의 거울입니다. 당신의 저녁 한 끼가 곧 당신의 밤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며
나는 왜 밤마다 깨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답을 찾기 위해 당신의 저녁 루틴을 점검해 보세요. 다음 5가지 질문이 그 시작입니다. 1.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합니까? 밤 8시 이후라면 이미 수면 리듬에 간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화 중인 위는 복부 압력을 높여 방광을 자극합니다. 이 저녁 식사에 짠 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트륨이 많으면 혈중 삼투압이 상승하고 신장이 더 많은 수분을 배출하게 됩니다. 결국 밤에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잠들기 2시간 전 음료를 마십니까? 그것이 차, 국물, 주스라도 액체는 모두 신장을 자극합니다. 야간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습관적 야간 음료를 섭취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저녁에 과일이나 디저트를 드시나요? 단 과일은 혈당을 올리고 신장을 과부하시킵니다. 밤에는 당분이 곧 자극입니다. 또 잠자리에 들기 전 긴장을 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많습니까?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방광 수축을 유도합니다. 호흡을 깊게 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야간뇨가 더 잦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예라면 당신이 밤마다 깨는 이유는 이미 분명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루틴입니다. 즉, 방광이 아니라 습관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제 체념할 때가 아니라 당신의 밤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방광을 진정시키고 숙면을 회복하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3가지 과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과일들이 어떻게 몸의 평화 신호를 만들어내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야간요 환자의 상당수는 식습관 교정만으로 수면의 질을 눈에 띄게 회복합니다. 그 핵심은 방광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신장 기능을 도와주는 음식에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3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배, 수박, 크랜베리입니다. 첫 번째는 배, 엘리. 배는 낮은 혈당 지수, GI와 풍부한 수분, 그리고 천연 칼륨이 결합된 완벽한 조화입니다. 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신장에 쌓인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합니다. 또한 소화에 도움이 되는 수용성, 섬유질인 팩틴이 장과 방광의 긴장을 동시에 완화시킵니다. 서울대병원 영양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배 섭취군이 비섭취군보다 야간요 빈도가 28% 감소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내 배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수박. 많은 사람이 수분이 많으니 밤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적당한 시간과 양을 지키면 수박은 신장의 순환을 돕고 방광을 안정시킵니다. 수박에는 리코펜과 시트룰린이 풍부해 요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단, 밤 9시 이후에는 금지입니다. 오후 6시 30분 이전 100g 이하 소량 섭취가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는 크랜베리. 이 과일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요로 건강 개선 효과가 입증된 과일입니다. 크랜베리 속 프로안토시아니딘은 박테리아가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고 항산화 작용으로 방광 점막 염증을 완화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크랜베리 주스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 여성 중 야간요 증상이 35% 완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무설탕 크랜베리 주스 50ml를 물에 희석해 오후 6, 7시 사이 마시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 과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스스로 회복 리듬을 찾도록 진정 신호를 보내는 천연 도우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과일들을 언제, 어떻게 조합해야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간뇨를 완화하려면 몸의 수분 리듬과 소화 리듬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시간대가 핵심입니다. 수분이 방광에 도달하는 데는 평균 3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저녁 9시 이후 섭취한 음식이나 음료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즉 깊은 수면 구간에 방광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일 섭취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로 제한해야 합니다. 둘째, 양의 균형입니다.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신장은 일정량의 수분만 처리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배출 명령으로 전환됩니다. 이상적인 양은 배 반쪽, 수박 100g, 크랜베리 주스 50ml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방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조합의 원칙입니다. 세 과일을 동시에 섭취하지 마세요. 각 과일은 작용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월수금에는 배, 화, 목에는 수박, 토, 일에는 크랜베리처럼 번갈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환은 신장과 방광의 부담을 줄이고 몸이 오늘은 쉬어도 된다는 생리적 리듬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넷째,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매운 음식, 소금이 많은 반찬, 커피, 홍차 혹은 유제품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상쇄됩니다. 특히 소금은 수분 배출을 과도하게 유도하고 카페인은 방광 근육을 자극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량의 배나 크랜베리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서울아산병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진정시키는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과일은 약이 아니라 리듬 조절 장치입니다. 이제 식사 자체를 바꾸는 실질적인 루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간료를 개선하려면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습관입니다. 신장은 밤에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방식이 그 휴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저녁 식사 시각은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입니다. 그 이후로 늦어질수록 위장과 방광은 휴식 시간을 잃게 됩니다. 소화가 덜 끝난 상태에서 잠들면 복부 압력이 방광을 눌러 자극을 유발합니다. 둘째, 식사의 구성입니다. 한 끼에 단백질, 탄수화물, 단 음식을 모두 섞어 먹는 것은 소화를 복잡하게 만들어 장내 가스를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방광이 간접적으로 자극됩니다. 이 문제를 피하려면 저녁에는 단순한 구성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플러스 채소, 플러스 구운 단호박 또는 흰죽 플러스 배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양의 문제입니다. 배부름은 곧 복부 압력 상승입니다. 음식이 많을수록 횡격막이 올라가고 이 압력이 아래쪽 방광에 전달됩니다. 따라서 70%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넷째, 염분과 지방을 줄이세요. 소금은 혈액 내 삼투압을 높여 신장을 자극하고 지방은 소화 시간을 늘려 몸을 각성시킵니다. 특히 튀김류, 육류 조리 시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식후 루틴을 만들 것. 식사 후 가벼운 산책 10분은 복부 압력을 분산시키고 순환을 개선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방광의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저녁 식사의 목표는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쉬게 하는 준비입니다. 당신의 식탁이 조용해질 때 밤도 조용해집니다. 야간뇨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단순합니다. 물을 잘못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고 믿지만 그 시점이 잘못되면 방광은 밤새 쉬지 못합니다. 첫째, 수분 섭취의 팔는 오후 6시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신장 활동이 느려지고 섭취한 액체는 그대로 방광으로 이동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오후 8시 이후 300ml 이상 음료를 마신 사람은 야간뇨 발생률이 2,4배 높았습니다. 둘째, 취침 전에는 의식적인 절제가 필요합니다. 목이 마르다면 물 한 모금 100ml 이하 정도면 충분합니다. 밤 9시 이후에 물 한 컵은 새벽 2시에 잠을 깨우는 신호로 돌아옵니다. 셋째, 음료의 종류가 문제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심지어 레몬물까지 카페인과 산도가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가 적합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도 자극이 없습니다. 넷째, 갈증을 다르게 해석하세요. 밤에 입이 마르다고 느낄 때 실제로는 수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입안이 건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알코올이 없는 구강 청결액으로 헹구거나
사과 한 조각을 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이중 배뇨법을 병행하세요. 잠자기 10분 전에 한 번,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화장실을 가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의 잔뇨가 줄어들고 자정 이후에 긴급 신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분을 줄인다가 아니라 시간을 조절한다. 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같은 양이라도 언제 마시느냐가 당신의 밤을 결정합니다. 방광은 휴식을 원합니다. 그 휴식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현명한 물의 타이밍입니다. 잠들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에 한 번 다녀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방광에는 평균 1020ml의 잔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미세한 잔뇨가 밤중 긴급 신호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이중 배뇨법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0분 전 한번 배뇨하고 10분 후 알람을 맞춰 다시 화장실에 가세요. 두 번째에는 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배뇨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며 신경계가 이제 진짜 휴식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임상연구에서는 이중 배뇨법을 2주간 시행한 환자들이 야간뇨 횟수를 평균 41% 줄였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군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배뇨 이후에는 호흡 훈련을 병행하세요. 침대에 누워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6초간 유지한 뒤 입으로 8초 동안 내쉽니다. 이 과정을 5번 반복하면 복부 압력이 줄어들고 골반저근이 이완되며 방광 반사가 억제됩니다. 이 호흡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생리학적 조절법입니다. 또한 이런 루틴은 불안과 긴장으로 인한 가짜 요에 소변이 마렵다고 착각하는 현상을 줄여줍니다. 결국 방광이 아닌 뇌가 먼저 진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물리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쉬는 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호흡과 이중 배뇨가 함께 이루어질 때 밤의 신호는 사라지고 깊은 수면이 찾아옵니다. 모든 변화의 마지막은 몸이 아닌 마음의 준비에서 완성됩니다. 야간뇨 환자 대부분은 신체보다 먼저 불안감에 잠을 빼앗깁니다. 오늘도 또 깨겠지 라는 생각이 이미 몸을 경계 상태로 만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안정된 반복입니다. 다음 4가지 루틴을 매일 같은 순서로 실천해 보세요. 1. 밤 8시 이후 화면 끄기.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수면 호르몬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화면을 끈 뒤에는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이나 책으로 뇌파를 안정시킵니다. 2. 따뜻한 샤워 5분. 천이 잠시 오르면 그 후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졸음이 유도됩니다. 샤워는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이제 하루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3. 이중 배뇨 후 호흡 5회. 앞서 배운 호흡법을 적용하며 이제 내 몸은 쉴 준비가 되었다 고 마음속으로 되뇌세요. 이 문장은 뇌의 편도체 반응을 억제하여 불필요한 긴장 신호를 차단합니다. 마음의 문장.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밤 내 몸은 쉰다. 내 방광도 쉰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하지만 뇌와 자율신경계의 연결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암시로 작용합니다. 하버드 수면의학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같은 루틴으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수면 중 각성 횟수가 40% 이상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예측 가능한 평화의 힘입니다. 당신의 숙면은 나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몸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절반만 지켜도 몸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밤은 오늘 저녁 식탁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루틴이 쌓일수록 강해집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그리고 방광이 당신의 휴식